4년째 50대의 여성과 파트너로 동거 중이야. 땡땡 어머니 맞으시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의 엄마인 거야.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살고 있어. 안녕하세요. 2년 정도 현희씨 유튜브 그림자 애청자로서 처음으로 사연이라는 걸 써볼까 합니다. 제 독특한 환경 때문에 현희씨 채널을 알게 된 건데 이게 어울리는 사연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50대 미씨를 선호하는 올해 31살이 된 직장인이야. 내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이야기해볼까 해. 나는 4년째 50대의 여성과 파트너로 동거 중이야. 4년 전 2019년 3월쯤 봄날 코로나 시국이 터지기 전 한 중견회사에 취업해 본사 생산공장에 입사 3년차 대리로 근무 중이지. 당시 생산팀에서 신규 채용이 이루어져 조금 소란스러웠어. 생산팀은 다른 부서에 비해 여성 채용이 많아 늘 관심사였고 비정규직 채용이라 10대 실습생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뽑아 더 그랬었던 것 같아. 이번에는 어떤 여자들이 들어왔을까? 좀 어리고 참한 여자였으면 좋겠는데. 그 시기는 평소보다 더 타부서 남직원들이 생산 현장을 기웃거리는 일이 많았어. 그러던 중 주야 교대 시간이 되었을 때 내 일은 자재 물류 관리라서 생산팀 교대 시간에 자재 관리를 위해 현장에 들어가는데 그 시간에 생산팀은 교대를 위해 모든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조회를 해. 평소처럼 생각 없이 자재 박스를 캐리어에 실어 나르던 중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된 거지. 아는 사람과 아주 닮은 얼굴이라서 긴가민가 했어. 며칠을 지켜보다 인사팀 직원을 꼬셔 새로운 비정규직 직원들 이력서를 보게 됐고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지. 우리 공장은 미개발 지역에 있어서 주변에 들판이 많았는데 점심시간이면 식사를 마친 아줌마들이 종종 운동 삼아 산책을 자주 해. 그날도 점심시간이었는데 그녀가 홀로 주차장을 가로질러 산책 중인 것을 발견하고 냉큼 그녀에게 달려가게 됐어. 뒷짐을 진 채 드문드문 난 꽃길 사이를 유유히 걷는 그녀의 뒤를 다가가 용기를 내 말을 걸었지. 땡땡 어머니 맞으시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의 엄마인 거야. 2학년 때부터 반이 갈라져 못 봤지만 고등학교 지나간 뒤 처음 친해진 친구라 자주 집에 놀러 가다 보니 얼굴이 익숙해 못 알아볼 리가 없었지. 그런데 어째서인지 나를 보곤 흠칫 놀란 그녀는 애써 부인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맞는데 저 기억 안 나세요? 고1 때 땡땡이랑 짝이었던 땡땡이요. 맨날 학교 끝나고 놀러가서 밥 얻어먹고 그랬는데 하하. 나는 그저 동양 사람을 만난 반가움이었을 뿐이었는데 그녀는 어째서인지 그 상황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 그녀는 자꾸 옛 이야기를 하며 캐묻는 나에게 사실을 인정하더니 이따 일 끝나고 이야기하자고 사정이 있으니 모른 척 해달라 하고는 급히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야. 의아하긴 했지만 그렇게 말하니 일단 따르기로 했어. 그리고 퇴근 시간, 내 일이 자재 쪽이라서 퇴근 시간이 생산팀보다 30분 정도 늦는 거야. 자재 소모량 파악해서 재고 체크하고 신규 발주를 하다 보니 생산팀은 보통 통근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줌마도 퇴근했겠거니 하고 느긋하게 주차장으로 가는데 정문 기둥 뒤로 누군가 기웃거리는 게 보이는 거야. 혹시나 해서 가보니 역시나 그 아줌마더라고. 통근버스를 타지 않고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줌마를 태우고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가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 졸업을 하고도 한참 시간이 지났으니 당연히 가족이 이쪽으로 이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혼을 하셨다고 하는 거야. 이혼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지. 프라이버시 존중 때문에. 이 지역은 아줌마가 친구 아빠와 결혼하기 전 잠시 취업에 머물던 곳이라 이혼한 뒤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이곳으로 이사를 오셨다고 해. 그렇게 아줌마의 사정을 듣게 됐고 회사에서는 모른 척하고 지내게 됐어. 그리고 집에 데려다 주려는데 마침 그녀가 내 자취방 근처에 살고 있더라고. 50m 정도 떨어진 원룸 건물에서. 내 자취방이 있는 곳이 예전에 시가지 쪽이었는데
좀 떨어진 곳에 큰 도로가 생겨 아파트가 지어지며 시가지가 옮겨졌고 변두리가 되는 바람에 방값이 좀 많이 저렴해. 그래서인지 아줌마 역시 같은 이유로 그쪽으로 방을 얻었다고 하더라고. 가까이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카풀을 빙자해 출퇴근을 같이 하게 됐어. 우리가 사는 구역에서 통근버스 타는 곳까지는 길이 불편해 30분 정도 걸어 나가야 했기 때문에 아줌마도 흔쾌히 받아들이셨지. 자연스레 퇴근한 뒤 근처 편의점이나 포차에 가볍게 맥주도 마시며 지내게 됐고, 그리고 5월 어느 주말 토요일, 밀린 청소와 빨래를 돌리고 점심때가 되었을 무렵 아줌마에게 카톡이 날라오는 거야. 점심 먹었니? 아니요, 밀린 빨래 돌리고 있어요. 이제 먹으려고요. 돼지찌개 좀 했는데 줄까? 먹을래? 주심 좋죠. 알았어, 기다려. 톡을 주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급히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려 열어보니 아줌마가 김이 펄펄 나는 냄비를 양손에 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는 게 아니겠어. 다급히 밀치고 들어와 냄비를 놓고 물에 손을 식히며 궁시렁대던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찌개만 주고 다시 돌아가려는 걸 잡아 같이 밥을 먹었어. 오랜만에 먹는 집밥에 혼자 2그릇이나 뚝딱 해치웠지. 그 뒤에 아줌마는 주말이면 반찬이나 찌개, 국 같은 걸 해서 나눠줬고 그럴 때마다 내 방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 점점 우리의 생활거리는 가까워져 퇴근 뒤에도 술을 사갖고 와 내 방에서 TV를 보며 마시곤 했어.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거사를 치르고야 만 거야. 여느 때처럼 내 방에 와 맥주를 마시다 문득 영화가 보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넷플릭스를 보다 보니 시간이 제법 늦어지게 된 거지. 1시가 넘어 집으로 가려길래 늦었으니 그냥 자고 가시라고 했지. 같은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워있다가 저항을 하긴 했지만 결국 문이 열리는 거야. 솔직히 기대는 1도 안 했어. 상대는 50살이 된 아줌마였으니 말이야. 이전에 사귀고 만나던 여자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거든. 그렇게 잠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민망해하며 술에 취해 서로 실수한 거니 잊자고 해. 하지만 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지. 그 만족감을 잇는 건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끈질기게 아줌마를 설득했어. 나이? 뭔 대수야. 만족했는데. 친구 엄마? 알바야? 이혼했는데. 남들의 시선? 어차피 모르면 그만 아니겠어. 결국 끈질긴 설득 끝에 다른 사람에겐 비밀, 특히 친구에겐 아줌마에 대해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파트너가 되기로 했어. 아, 참고로 동창 단톡방도 있고 개인톡으로 자주는 아니지만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고는 해. 친구 엄마랑 이렇게 되면 사연자는 친구한테는 새아빠 아닌가? 그 얘기 할 줄 알았다. 그런 거지. 새아빠인 동시에 친구인 거지. 아, 진짜 놀랄 노짜다 정말, 그죠? 이혼한 게 미안해서인지 아줌마는 친구에게 자기를 봤다거나 그런 자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기를 바랬어. 그렇게 우리는 파트너가 되었고 때로는 주말에 바닷가나 계곡 같은 곳에 당일치기 여행을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터지게 돼 아줌마에게 큰 타격이 오게 된 거야. 나야 정규직이라 괜찮지만 비정규직인 아줌마는 시급제라 집합 금지, 조업 제한 같은 게 걸려 출근을 못하니 당장 수입에 지장이 생기게 된 거야. 아줌마가 월세, 공과금에 이것저것 걱정하길래 기회다 싶어 동거를 제안했지. 그동안에도 몇 번 동거를 제안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 아줌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정말 괜찮겠어? 같이 지내도 불편할 텐데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저것 핑계를 갖다 붙여 그녀를 설득시켰지. 나는 전세고 둘이 공과금 생활비 반반하면 돈이 더 많이 모일 거고 아줌마도 기존 원룸 보증금 받으면 여윳돈이 생길 테니 좀 더 낫지 않겠냐. 설득에 통했는지 며칠 뒤에 아줌마는 바로 방을 빼 내 방으로 이사를 했어. 이삿짐도 옷가방 하나에 가재도구, 반찬들 고작 2박스밖에 되지 않아 내 차로 한 번에 후다닥 옮겨버렸어. 미리 비워둔 옷장과 서랍에 아줌마의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나오니 아줌마는 냉장고 정리를 하고 가재 도구들을 깨끗이 씻어 진열장에 옮기고 있더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살고 있어. 그리고 코로나 시국으로 아줌마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면서 시간이 많아져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지. 아줌마는 건강관리를 한다며 유튜브로 셀프 필라테스, 요가 같은 걸 배우기도 하고. 나이가 50살인데 관리를 잘하나 보다. 이제는 52살이 되어버린 아줌마와 함께 살면서 좋은 점은 첫째, 밥이 맛있어. 늘 혼자 회사밥, 식당밥, 즉석 음식으로만 먹다가 아줌마가 차려주는 집밥을 먹으니 절로 기운이 넘쳐나지. 배가 든든 덩달아 밑에 힘도 넘쳐나. 보양식은 덤이야. 근데 장어 엑기스는 좀 참아줬으면 좋겠어. 비리거든. 둘째, 엄마가 한 명 더 생겼어. 밤에는 뜨겁지만 평소에는 엄마지. 이것저것 많이 챙겨줘. 건강 상태라던가 옷맵시라던가 영양제 등등. 덩달아 잔소리가 많아졌던 건 애교 정도로 넘어갈 수 있고, 여자친구 만들어서 결혼하라는 잔소리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줌마랑 못할 텐데 겁도 없이 말이야. 셋째, 할 때 가식이 없어. 잘 보이려 상대방 기분에 맞춰주려고 가식적이고 과장된 짓을 안 해도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솔직하게 서로 요구할 수가 있지. 넷째, 할 때 여유로워.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 연애를 할 땐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거든. 통금 시간도 있고 하니 모텔에서 서둘러 맞춰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줌마와는 여유로워. 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 참, 웬만하면 유부녀는 건들지 않는 게 좋아. 싱글이나 돌싱을 추천해. 쓰다 보니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모든 점을 고려해봤을 때 내 결론은 50대의 미시가 제일 좋다라는 거야. 올 초에 도심 쪽 넓은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어. 더 다양한 만족을 위해 기존의 원룸은 너무 좁아서 말이지. 아줌마는 요즘 나보단 더 적극적으로 돼버렸고, 다양한 코스튬도 흔쾌히 수락해주는 거야. 매일매일 즐거운 고민으로 고달픈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어. 이만 줄이도록 할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